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를 위한 성장 조영국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제가 그 분당, 수지, 그리고 화성동탄 이렇게 경기 남부 지역을 방송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제 경기 북부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북부의 약간 동쪽에 있는 남양주, 구리, 그리고 하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과연 오늘 알아볼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좀 봐야 되겠죠. 하남 미사 같은 경우에는 상일동, 강동구 상일동 바로 옆에 인접해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가면 구리가 나오고, 그리고 남양주의 다산, 진건과 지금지구, 그리고 덕소,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별내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친구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고 팩트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나 올랐는지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요 남양주 구리 하남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강동구를 좀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바로 강동구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강동구의 시세나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이 가져와 봤는데 까만색이 강동구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하남, 그리고 초록색이 구리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남양주입니다. 오름세를 보시니까 약 3년 동안의 오름세를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2015년 3월 달부터 그래프를 좀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먼저 초반에 15년도 초반부터 해가지고 상승은 하남시, 이 파란색이 굉장히 가팔랐어요. 이때 막 입주도 시작되고 미사 쪽에. 그러면서 또 좀 지나니까 이제 위례 쪽도 이제 하남이 있죠. 위례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해요. 세 개의 행정 도시가 섞여 있는 곳이 위례입니다. 서울 송파가 있고, 그리고 경기도 성남이 있고, 그리고 경기도 하남이 있고, 이렇게 세 군데가 섞여 있는 곳이 위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위례의 하남 부분, 그리고 또 하남 미사 이쪽이 이제 막 입주를 하고 하면서 시세 상승을 굉장히 크게 이끌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강동구의 상승세에는 못 미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2016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하남, 구리, 남양주 이 세 친구가 거의 비슷한 모양새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보시면은 빨간색 남양주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예, 그래서 남양주는 어떤 꾸준히 이렇게 관심을 받다가 최근에 좀 외면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록색 구리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그냥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몇 평이 많이 올랐는지 가져와 봤어요. 이런 모습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요거는 그래프가 이제 경기 동부 1권이라고 해서 경기 동부 1권에 하남, 그 다음에 구리, 남양주가 다 속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모습을 가져왔고요. 까만색 그래프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한 25평대, 그리고 주황색이 국민평형인 뭐 33평 정도, 그리고 밑에 하늘색과 그다음에 회색, 빨간색이 좀 큰 평수들입니다. 40평대 이상 되는 큰 평수들인데, 모습을 보시면 확실히 많이 오른 거는 뭐 국민평수인 25평과 그리고 33평, 4평 이런 평형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되게 재밌는 거는 최근입니다. 최근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국민평형인 25 까만색과 그 다음에 주황색 33평은 상승세가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좀 큰 평형 위주로 단기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큰 평수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말까지 좀 같이 따라붙어서 올라주다가 한 2년 정도 쉬었습니다. 2년 정도 안 오르고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하반기가 지나고 작년 말 정도부터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런데 이렇게 큰 평수들이 따라 붙어가는 형태가 갭매우기 형태입니다. 먼저 오를 때도 작은 평수가 먼저 올라가고요. 인기가 아무래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큰 평수는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전형적인 지금 큰 평수가 따라 올라가면서 갭매우기를 하고 있구나. 이 단지 자체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요.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은 또 어떤 이유로 샀는지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표를 잠깐 보시면요. 뭐 구리시, 남양주시, 그리고 하남시 전부 다 이렇게 여러 개의 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거래 원인이라는데 들어가 있는 요소들은 다 똑같습니다. 합계가 나오고, 그리고 매매로 인해서 거래가 됐구나. 아니면 판결이라고 하면 보통 경매나
또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교환, 서로서로 교환을 하는 부분이죠. 최근에 이렇게 양도세를 중간에 한번 정산을 해야 된다거나 그래서 이런 교환들이 어느 지역에서는 또 일어나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증여 같은 경우에는 뭐 부부간 증여를 지금 한번 해놓고 나중에 이제 양도세를 좀 절세 받겠다거나 아니면 이제 자녀에게 미리 좀 증여를 해주는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무료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천만 원 정도가 무료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 이거는 이제 채권 상태인 분양권에서 서로서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 그리고 기타 소유권 이전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뭐냐면은 이 재개발이나 뭐 이렇게 도시가 이제 개발될 때 거기 살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상에 대한 부분이 기타 소유권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17년 9월 달부터 18년 2월 달까지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방금 알아본 매매, 판결, 교환, 증여, 뭐 전매, 분양권 전매, 그 다음에 기타 소유권 이전 뭐 이런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당연히 매매겠죠. 예. 매매가 실제로 수요자들이 또 매매 수요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매매가 중요합니다. 구리시 매매를 먼저 보시면요. 2017년 9월 달부터 보시면 251, 235, 21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가다가 최근에 2월 달 들어서 다시 매매 거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좀 실수요자들이 많이 좀 움직이고 좀 많이 샀구나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양주 쪽의 매매를 좀 보시면은 아무래도 또 지역 자체가 구리보단 크기 때문에 거래 건수도 좀 많죠. 매매 거래를 보시면은 마찬가지예요. 구리하고 똑같은 모습 보입니다. 2017년 9월부터 쭉 내려갔다가 최근에 또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양주는 또 봐야 될 게 이제 다산 진건 그리고 다산 지금지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권에 대한 모습을 좀 봐야 돼요. 분양권도 사실상 이제 미래의 수요자들, 미래에 이제 거주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분양권은 반대로 이 매매 거래가 내려갈 때 분양권 거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내려가다가 다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꾸준하게 좀 분양권 자체는 인기가 있구나. 이렇게 아무래도 또 조정 대상 지역 이후로 또 희소해진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이 지역에 아직까지 개발이 막 되고 있다 보니까 보상에 대한 자금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11월 그리고 18년 올해 1월, 2월 달에 보상에 대한 자금들이 많이 풀렸구나. 이런 부분 인지를 하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 내에서 자금이 많이 돈다는 얘기겠죠. 그런 좋은 의미고 그리고 하남 같은 경우에 매매 모습을 보니까 쭉 떨어지다가 최근에 갑자기 급상승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제 100 몇십 건 이러다가 갑자기 300건을 기록을 했네요. 그만큼 또 실수요자들이 뒤늦게 움직인 실수요자들이 가세를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여기 하남 같은 경우에도 아직 좀 아직 입주를 좀 덜한 매물들이 좀 있죠. 그런 물건들 위주로 그냥 평이하게 좀 분양권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어떤 절대적인 물량 자체가 분양권 물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거래 건수가 조금 미진해지는 부분이 보이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누가 샀는지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봤었는데요. 지난번에 아예 그 표 자체를 가져왔는데 오늘은 그래프로 좀 그려서 가져왔고요. 구리 남양주 하남인데 이 까만색 선이 동일시 군구 그러니까 까만색 선은 구리 내에서 그리고 남양주 내에서 하남 내에서 거래가 된 부분이고 빨간색은 서울 그리고 노란색은 공이 경기도에서 아파트를 산 자금 파란색은 지방에서 매매를 한 부분입니다. 먼저 구리부터 보실게요. 구리는 이렇게 평이한 모습을 쭉 보이다가요. 최근 들어서 서울의 매수세가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실수요자들이 구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평이하다가 최근에 보상으로 좀 아까 보셨듯이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그 지역에서 보상받아서 그 지역의 인근에 이렇게 집을 구하는 모습들 좀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남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특이합니다. 이렇게 하남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여기 구리하고 남양주 보시면 까만색 선이 가장 많잖아요. 보통. 그죠? 그런데 하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015년 3월 달부터 오히려 서울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미사 입주 그리고 위례 신도시의 하남 지역 입주까지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신도시다 보니까 이동을 많이 하시고 직접 매매 거래를 많이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특이한 점은요. 예,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2015년 7월 달에서 한 9월 달 가는 요 사이에 지방에서 이 파란색 지방에서 올라온 이 투자 자금들이 무려 30%나 됩니다. 예, 전체 그때의 그 시점에 이제 거래한 비율 중에 30%를 투자자들이 좀 차지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투자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근데 저는 지금 전세가가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쪽 동부 지역에 뒤에 나오겠지만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화성의 경매에 나왔듯이 이쪽에도 어떻게 보면은 분양권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지 못했던 또 지금 이제 전세로 돌리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15년 뭐 7월이라고 하면은 17년 7월 그리고 한 바퀴 더 돌면 19년 7월. 그래서 저는 한 19년 7월 정도에 공급 물량이 막 쏟아질 때, 그때 전세가가 안정이 되면서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때 이제 전세를 못 맞추면은 급매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지금까지 이렇게 오름세를 많이 보였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지금 거품이냐, 이 부분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전국 물가를 이 회색선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원래는 경기도 물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경기도 물가를 가져와 보니까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 좀 더 가팔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좀 전국 물가하고 비교를 해보자, 좀 안정적으로.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까만색이 강동구, 초록색이 구리, 그리고 빨간색이 남양주, 파란색이 하남입니다. 공히 2013년도 정도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아직 물가 상승률을 못 미친다. 즉 아직 덜 올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유튜브 한지 이제 3주, 4주차 정도 되는데 서울하고 경기도 위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서울에도 좀 덜 올랐다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도 이 지역들이, 경기 동부 지역들이 전부 다 덜 올랐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쟤는 자꾸 얘기하는 지역마다 덜 올랐다고 얘기하네. 그러면 지금 도대체 거품인 지역은 어디야?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올라간 지역은 어디야?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준비를 뒤에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이 표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요, 바로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구리시. 구리시는 일단은 좀 덜 오르긴 했어요. 덜 오르긴 했는데 구리시만 지금 전 고점, 그죠? 2008년도, 이게 10년치인데 2008년도에 전 고점을 돌파를 했구나 라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덜 오르긴 했지만 오름세가 그렇게 가파를 것 같진 않다 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리고 대망의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전국 거품 지도입니다. 전국 거품 지도. 위에 이렇게 흰색, 회색으로 이렇게 있는 게 이제 거품이죠. 거품들. 이 거품을 이렇게 싹 빨리 걷어내야 되는데, 그죠? 보시면은 이 까만색이 전국 물가예요. 까만색 제가 굉장히 굵게 나타냈잖아요. 까만색이 전국 물가고, 이 까만색보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덜 올라간 지역들만 색깔 표시를 해놨고, 나머지는 다 거품 색깔로 일부러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이 까만색을 넘어가면 언제든지 이렇게 두더지 잡기처럼 두드러 맞아요. 예. 얘네들은 먼저 두드러 맞고 내려왔고요. 한번 까불다가 두드러 맞고 내려왔고, 그리고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좀 덜 올랐는데 중간에 까불락거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거품들은 계속 올라갔다가 아직까지 거품이 조금 덜 꺼지고 이쪽 지역은 좀 많이 꺼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직 덜 오른 지역은 어디냐? 서울, 경기, 인천, 공주, 계룡, 구미. 요 지역들만 아직 물가 상승률을 보다 덜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뭐 구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중간에 이렇게 이제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들어서 하락하면서 이제 다시 본연의 자리를 찾아온 그런 친구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계속해서 거품이 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최근에 서울하고 경기 지역만 주로 해가지고 이쪽 밑에 있는 지역들만 하다 보니까 좀 아직 덜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품인 지역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물량입니다. 공급 물량을 보니까 여기 서울하고 경기도 동부 지역까지를 가져왔거든요.
보니까 어때요? 동부 지역이 향후 2년 동안 동부 지역의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죠. 빨간색이 엄청 진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그냥 꽉 몰려 있습니다. 예. 강동구하고 남양주 두 개만 합쳐도 거의 뭐 한 3만 세대 정도의 물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남도 좀 아직 5,400세대 정도 남았고, 구리 1,700세대 정도 뭐 이렇게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공급 물량을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급 앞에 장사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실상 뭐 수요가 얼만큼 많은데 공급이 이만한 게 적당하냐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냥 단순히 공급만 많다, 그래서 위험하다 이런 게 아니라, 공급이 많긴 한데 거기는 수요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야, 혹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이야, 이런 부분은 사실상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팩트만으로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공급은 굉장히 많이 예정이 돼 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 뭐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 호재입니다. 이쪽 지역은 철도 교통 호재와 지금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 굉장히 지금까지는 강남 접근성이 좀 안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뭐 구리 정도가 지금 버스 타면은 잠실까지 가는 직행버스가 있나요? 예, 그 정도고 나머지 지역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죠. 첫 번째로 8호선 연장입니다. 예, 8호선 연장인데 이렇게 암사에서부터 쭉 구리를 거쳐서 다산 진건을 거쳐서 별내까지 갑니다. 다산 지금은 지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요게 2023년도에 아마 예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좀 호전이 된다. 왜냐하면 8호선이 잠실까지 가거든요. 잠실에서 2호선을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잠실도 사실은 이제 아예 딱 강남은 아니지만 잠실에도 직장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잠실도 그런 강남의 직장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분석을 하실 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강동구 지역이죠. 강동구 지역의 9호선 4차 연장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좀 있어요. 지금 9호선 3차 연장은 이 보은병원역, 둔촌동 보은병원역까지 올 10월에 개통이죠. 올 10월에 아예 개통이 돼서 지금 뭐 역사까지 거의 다 지어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9호선 4차 연장이 바로 이제 잇따라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좀 보통 1을 넘어야 되는데 1을 못 넘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지역 주민들과 좀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강동구하고 이렇게 하남 미사 쪽이 요 9호선의 영향을 반드시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표심도 있고 해가지고 끝에는 결국엔 좀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대신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다. 현 정권에서는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잘 되셨으면 좋겠고, 이 지역에 일단은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지하철이 연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부동산 가격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이 인프라에 있어가지고 좀 빨리 조속히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5호선 연장이죠. 이 5호선이 지금은 강동구 상일역에서 딱 끊겨져 있는데, 요게 이제 뭐 강일 그리고 하남 미사까지, 그리고 하남 풍산지구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는 이제 올해인가요? 아니면 내년 초인가요? 이렇게 개통이 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서울시 쪽에서 공사하는 구간과 하남시에서 공사하는 구간이 있는데, 하남시 쪽 공사 구간은 진행이 잘 돼요. 근데 이제 서울 쪽에서 공사하는 구간이 좀 미뤄져 가지고 초입이 미뤄지는 바람에 한 최근에 2년 정도 뒤로 연기가 됐다, 이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하남 미사에 벌써 이제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 예, 2년이 연장이 됐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공급기가 길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고, 오늘 제가 이 평형 희소성 한번 가져와 봤어요. 평형 희소성 재밌죠? 모든 재화는 이렇게 희소할 때, 그죠? 수요는 많은데 물건은 하나일 때, 그때 가격이 상승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희소한 평형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래서 그 희소한 평형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거 제가 만든 이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에서
가져왔는데, 일단 구리는 갈매동 지역이 20평대가 좀 희소해 보입니다. 그리고 구리 전체적으로 40평이 희소해 보이죠. 색깔 말씀을 안 드렸네요. 색깔은 이 하늘색이 20평이고 빨간색이 30평, 그리고 보라색이 40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매동 보시면 이 하늘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20평대가 좀 부족하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구리에서 이 보라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40평대가 좀 부족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남양주를 한번 보니까요. 남양주에 동이 많죠. 보니까 도농동 쪽에 20평대가 좀 희소합니다. 도농동이 20평 희소하고, 그리고 별내동은 20평, 그리고 별내면은 40평이 희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평내 호평, 그렇죠? 평내동, 호평동, 여기는 전체적으로 40평대가 좀 부족하구나 하는 모습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 보시면은 하남에 감북, 덕풍, 망월, 이쪽 지역은 공이 40평대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풍산과 하감동 이쪽 지역은 20평대가 부족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희소한, 부족해서 희소한 평형대를 좀 찾으신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그랬는데 막 학구는 부족 안 해주냐 이런 말씀도 있고 해가지고 학군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학군 가져왔고, 이것도 제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든 겁니다. 자체적으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 부분 캡처해서 가져왔고요. 일단은 제가 만들 때 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군을 평가를 할 때 전체적인 학교의 분위기를 보는 거는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상위 학급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입학률을 가지고 가중치를 둬서 등급을 매긴 건데요. 전체를 20등급으로 나눴습니다. 학군은 20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이 공부를 제일 잘하고 20등급이 공부를 제일 못하고, 거기서 지금 과연 몇 등급이냐라는 거를 보시면은 구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3등급, 고등학교 17등급입니다. 1등급이 공부 제일 잘하는 건데 13등급, 17등급이죠. 결국 학군이 좋지 않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공부 구리 그렇게 잘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나마 이제 중학교는 장자중학교가 좀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구리고하고 인창고등학교 정도가 좀 잘하는 모습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좋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디하고 학군이 좀 비슷하다라는 유사 지역까지 좀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보시면은 구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가 뭐 남원이라든지 해남, 뭐 충남 예산군, 고등학교는 뭐 포천, 그다음에 충북 단양, 그리고 강원도 철원 이런 데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남양주 학군을 보시면은 남양주는 중학교 4등급, 고등학교 2등급입니다. 경기 동구권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지역입니다. 좀 중학교 이름까지 말씀드리면 판곡중학교, 그리고 장례중학교 좀 잘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공부를 잘하네요. 그죠? 2등급이니까. 동화고등학교, 그리고 와부고등학교가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구리보다 오히려 남양주가 공부를 좀 잘하는 모습 보이고요. 이 중학교 쪽에 보시면은 별내중학교가 전체적으로는 공부를 좀 이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특목고, 자사고 진학률이 전체 학생 비율에서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별내중학교가 좀 편차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잘하고, 좀 못하는 친구들은 좀 많이 못하고, 보통이 좀 많이 없는 학교.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별내가 이제 신도시고 하다 보니까 자리를 좀 잡을 것 같다라는 예상은 됩니다. 하남시입니다. 하남은 중학교 9등급, 고등학교 8등급.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보통 정도 수준의 학군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가 그렇습니다. 현재가. 네, 뒤에 나오겠지만 향후에는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미사 강변중학교, 여기가 전국 239위로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남고, 그리고 남한고, 신장고등학교, 이쪽이 좀 잘하는 모습 보이고요. 그래서 하남은 좀 비슷한 지역이 경북 상주라든지 뭐 전북 익산시, 그리고 인천 계양구,
부산시 사상구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군이 좀 많이 개선이 되겠죠. 이제 신도시가 생겼고 하니까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수준이 좀 괜찮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아질 것 같고요. 이건 뒷단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가져온 게요. 구리입니다. 구리가 좀 염려가 되는 게, 지금 저는 이 표 있잖아요. 이 표를 라이프 밸류라고 제가 명명을 했어요. 이것도 제가 만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건데, 보시면은 밑에가 7, 15, 20, 25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건축 연한입니다. 건축 몇 년 된 아파트냐 이런 거고, 그리고 이 세로가 층수입니다. 가운데가 15층이고요. 보시면은 구리는요, 15에서 25년 된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70%입니다. 15에서 25년 된 고층 아파트들이 70%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점점 이 구리시가 늙어가고 있는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전체적인 이 도시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입니다. 정리할게요. 하남은 서울 강동구 송파구와 인접해서 미사 그리고 위례 신도시가 최근 시세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향후의 미사는 5호선 연장 그리고 위례는 위례 신사선 개설이 예정이 돼 있죠. 중간에 좀 이슈는 있었습니다. 뭐 건설사가 좀 바뀌거나 이런 이슈는 좀 있었는데, 어쨌든 위례 신사선 개설이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서세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포천에서 구리까지는 뚫렸어요. 그래서 요게 강동 지역, 미사 강동 지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제2 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세종까지 내려가는데, 서세 고속도로가 신설이 되면서 교통 호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나 공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신도시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충이 되겠죠. 그래서 개선될 여지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인근에 먼저 위례에 있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에 있는 학군, 학원 시설들을 많이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위례에 있는 자체적으로 그 상가 쪽에 유명 학원들이 많이 입점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학군도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하남미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학원가들이 막 들어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옆에 강동구 지역 보면은 이 고덕, 상일 이쪽 지역 있잖아요. 명일 이쪽 지역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군 우세 지역입니다. 그쪽에 이제 배재고등학교, 한영외고, 한영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학원가가 형성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쪽 학원가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학군이 점점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실수요자들이 아무래도 서울하고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강동이나 송파하고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이주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강동구하고 송파하고는 조금 멀고요. 강동구하고 격차를 좁혀 나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례 같은 경우는 이미 강동구하고 똑같다. 혹은 좀 더 앞지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풍상지구는 이제 저평가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갭 메우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이 좀 있고요. 하지만 지하철 연장이라든지 스타필드 같은 어떤 그런 편의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잠시만요. 예,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좀 아프죠. 하지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앞에서 보셨듯이 19년에서 20년 동안 2년 동안 송파 헬리오시티를 시작으로 해서 고덕 그라시움 등 2만여 세대의 공급 물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급 물량이 많은 데는 또 장사가 없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전세가가 하락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비인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일부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2020년, 21년까지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가장 큰 단지인 둔촌 주공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가 11,000세대가 또 2023년도쯤에 입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연장해서 생각하면 이 전세 안정과 그리고 매매가 일부 지역 조정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강동 지역은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강남까지 이렇게 9호선이 좀 터지고 하니까 접근성도 굉장히 개선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받쳐주면서 매매가는 어느 정도 방어를 좀 잘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자, 그리고 미사 5호선이 앞서 말했듯이 2년 연기가 됐고 또 9호선 4차 연장 구간이 예비 타당성에서 이슈가 좀 있다. 이런 부분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으로 남양주입니다. 남양주 보시면은 먼저 구리하고 인접한 다산신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노원구 의정부하고 인접한 별내신도시가 지금 벌써 완공이 돼서 있죠. 그 두 지역이 그 두 친구가 시세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도농동이 재개발에 점차 탄력을 받고 있는 모양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산 진건지구가 입주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좀 가거나 하는 모습들 많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전세를 좀 찾기가 힘들다라는 부분들 많이 목격이 좀 되고 있고요. 향후 남양주는 2023년에 8호선이 개통이 되면 공사 완료 시점에서 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건지구하고 지금지구의 생활 인프라가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아무래도 신도시다 보니까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세고속도로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게 포천에서 구리간 벌써 개통이 됐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교통 인프라가 좀 개선이 됐고, 그리고 8호선이 개통 시에는 잠실과의 접근성이 확연히 개선이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주목해야 될, 약간 중장기적으로 주목해야 될 지역이다라고 느껴지고요. 현재 경기 동부 지역 중 학군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리고 특히 별내의 경우 노원구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노원구에 중계동 학군이 유명하잖아요. 그쪽에 중계동 학군의 학원가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산 신도시는 신도시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학군이 좀 꾸준히 좋아질 그런 지역으로, 뭐 속도가 그렇게 빨리 확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꾸준히 좋아질 그런 지역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구리하고 인접한, 그리고 의정부, 노원구의 수요를 뺏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노원구가 아니죠. 이 남양주가 현재 좀 많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다산 진건지구가 지금 입주를 시작했는데 전세 맞추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강동구나 뭐 이런 입주 물량들하고 하남 쪽 맞물려서 공급이 좀 많다라는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 이런 입주 물량들이 좀 해소가 되고 교통호재가 반영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입니다. 예,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구리는 15에서 25년 된 고층 아파트가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점차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최근 갈매지구, 그리고 구리역 인근에 교통이 편리한 그런 지역의 구축 아파트가 시세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교통은 구리역 1호선 있잖아요. 이 1호선이 중앙선인데 이 중앙선을 타면 왕십리까지 갑니다. 왕십리에서 성능까지 가는 분당선을 이용을 하면 강남으로 갈 수가 있고요. 혹은 바로 잠실로 가는 어떤 그런 직행버스들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다소 철도 교통이 좀 불편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군이 개선되는 모습이 굉장히 느립니다. 아직까지도 학군이 앞서 보셨듯이 굉장히 안 좋아요. 13등급, 17등급입니다. 고등학교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보셨듯이 지금 서세고속도로가 포천에서 구리구간까지 개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교통 인프라가 개선이 됐고요. 앞으로 향후에 8호선이 개통이 되면 잠실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창주공 아파트가 지금 한 20 몇 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높이는 한 20층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들이거든요. 그런데 단지가 좀 커요. 그래서 이 인창주공이 향후에 이제 리모델링 이슈가 좀 발생을 하게 되면은 8호선 역이 생기는 어떤 수택동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인창동이 재조명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다산 진건이라든지 다산 지금지구 이쪽에 수요를 좀 많이 뺏길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았는데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 좀 드리고요. 주변 인근에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나 또 참고하실 분들도 많으니까 SNS 같은 데 또 공유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한 주도 승리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